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이대 목동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정수연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요즘 자가 검진 키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종류가 좀 다양하게 많이들 네. 있나요? 종류는 사실 자가검진 키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방식은 똑같이 신속항원 검사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검출하는 방식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업체가 여러 가지 업체에서 제조를 하고 있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가 면봉이 좀 덜 아프다, 더 아프다 이 정도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 방식이나 정확도 면에서는 사실 크게 차이 나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 키트를 사용했을 때 검사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요. 우선은 키트는 구성품이 일단은 검체를 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하나가 있게 되고요. 코에서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채취 면봉이 있게 되고 채취한 면봉에 있는 성분을 추출하는 추출액이 있고요. 그리고 추출액을 나중에 떨어뜨리기 위한 뚜껑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게 될 때는 나중에 면봉을 긁은 다음에 우왕좌왕 뜯다 보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성품을 잘 꺼내 놓으시고 헷갈릴 수 있으니 다시 설명서를 읽어 보시고요. 면봉을 채취를 하는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전문가용 PCR 그리고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는 채취를 하려는 부위가 비인강이라고 해서 코의 가장 제일 뒷부분에서 채취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신속항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가진단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깊숙이 채취를 할 경우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거나 뭐 코피가 나거나 상처 날 것을 우려하여서 코 앞쪽에서만 비강 도마를 하는 것이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나와 있는 매뉴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코 앞쪽을 10번 정도 살살 부드럽게 한 다음에 그거를 용액에다가 여러 번, 10번 이상 헹구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짜듯이 뺀 다음에 뚜껑을 씌워서 키트를 보시면 동그랗게 물을 떨어뜨리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3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키트마다 뭐 15분, 30분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정해진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타이머를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아들을 위한 키트는 따로 나오지 않고 성인용 키트를 똑같이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네, 유아용 키트는 따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사실 아기들이 코가 좁기 때문에 이제 면봉이 조금 굵으면 들어가는데 불편감은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신생아 같은 경우에도 내시경 같은 걸 보면 뭐 2mm, 3mm 정도 내시경이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방 끝나는 검사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이랑 좀 비슷한 부분인데요. 이제 코 속에 넣을 때 스스로 네. 넣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넣으면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이거는 사실 질병관리청에서 말하는 부분과 이제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느끼는 부분은 조금 다른데요. 이제 신속항원 검사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보고된 정확도,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민감도, 특이도라는 걸로 보통 말을 하는데 민감도가 사실 90% 이상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기사를 보셔도 알겠고 주변 분들을 보면 한 50%도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채취 방식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채취가 제대로 되려면 사실 비인강에서 채취를 하는 것이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이 코의 입구에서 거의 이렇게 코 뒤, 제가 흔히 설명드리는 게 물을 먹다 잘못 먹었을 때 코로 넘어왔을 때 느낌이 나는 그 부위를 사실 닿아야 정확한 검사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렵지는 않고 코를 오히려 살짝 숙이시고 바닥을 따라 쭉 끝까지 넣는다는 느낌으로 살살살살 돌리면서 들어가면 충분히 검체 채취를 하실 수 있고요. 네, 사실 콧물이 이미 많이 나는 유증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비강 검체 채취로도 충분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코의 앞부분 이제 나온 거는 2cm 정도를 넣어서 살살 돌리면서 채취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코피가 많이 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코피는 주로 우리 몸에서 나는 코피의 대부분 90% 이상은 바로 앞에 여기 비중격이라고 손가락 닿는 가운데 부분에서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게 문지르거나 하면 사실 코피가 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바깥쪽 위쪽을 살살살 돌려가면서 벽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10회 정도 돌려주시면 채취를 하면 되겠습니다. 목에서 하는 것도 실제로 이 키트로 가능한 건가요? 일단 원래 사용법에 나온 거는 목은 아니라고 되어 있기는 하고요. 사실 바이러스는 아까 말씀드린 비인강, 비인두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구인두, 목 뒷부분에서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목 뒤를 끝까지 닫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요. 굉장히 힘을 빼고 발성을 잘한 상태에서 찔러야 되는데 구역 반응이 유발되기 때문에 사실 쉽게 채취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코 많이 고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혀가 사실 구인두를 거의 이렇게 방어를 하는 식으로 좁기 때문에 거의 닫는 게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목 구조에 따라서 목이 뒤까지 잘 벌리고 본인이 잘 채취를 하실 수 있다면 괜찮다고는 보여지지만 표준적인 방법으로는 사실 권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 최대한 여러 번 여러 가지 키트를 사용해봐라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몇 번까지나 우리 키트를 해봐야 내가 음성이구나 하고 안심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키트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업체 보고에도 그렇고 사실 음성이 나오는 이유는 PCR 검사는 양성인데 이게 음성이다라고 하면 크게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사 방식 자체가 신속항원 검사는 거기에 균의 흔적을 디텍션을 바로 하는 건데요. PCR은 이거를 엄청나게 많은 수로 증폭을 시켜서 얻는 검사이기 때문에 무증상이거나 소량만 있는 분들도 검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신속항원 검사는 어느 정도 바이러스 양이 있어야만 검출이 되니까 그런 게 한 가지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CR은 대부분 전문가가 비인강에 완벽히 닿은 상태에서 여러 번 긁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편감은 크다고 하시지만 그만큼 무증상인 경우에도 바이러스의 충분한 채취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두 가지 장점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신속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을 경우 대부분은 증상 초기라서 바이러스 양이 경미하거나 또는 채취가 잘 안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C선과 T선, 이제 대부분 뭐 저희 초등학교 1학년 아들도 아는데요. 그게 이상하게 나오지 않은 음성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한 시간을 차를 두고 아니면 증상이 조금 더 나왔을 때 한 번 더 재검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본인이 충분히 깊숙하게 나 무서워서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근처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가에게 검사를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8cm씩 넣었을 때 뭐 가끔 기사로 뭐 했더니 뭐 눈에서 피가 났다더라, 뭐 뇌가 뚫렸다더라 이런 건 사실 바닥으로 제일 뒤로 들어가면 사실 위험할 게 없는데 위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선천적으로나 뭐 수술해서 뇌나 코 사이에 벽이 없거나 얇아진 분들 또는 눈과 코 사이에 벽이 없거나 얇아진 분들을 거기를 막 쑤시게 되면 사실 정말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가 하는 검사는 그런 점에서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가진단 키트 안에 이제 용액이 들어있는데요. 이 용액에 아지드화 나트륨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가 제초제나 살균제에 쓰이는 독성 물질이다라고 해서 네. 아예 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 뭐 괜찮은가요? 아니면 자주 하면 몸에 실제로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일단 검사 방법을 정확히 지키시고 폐기를 정확히 한다면 이거를 내가 접촉할 일은 사실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독성 물질 중에서도 호흡기로 갈 수 있는 독성 물질이면 사실 자주 하는 게 좋지 않고요. 사실 이거는 눈이나 피부에 닿았을 때 또는 먹었을 때 독성이 있다고 알려진 물질이기 때문에 접촉을 최대한 피하시면 검사를 자주 한다고 문제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모르고 삼켰거나 피부에 닿았다고 했을 때도 이제 모든 독성이나 독극 물질들은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그게 한번 접촉했다고 인체에 크게 유해한 정도의 농도는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본인이 접촉하지 않게 주의를 하시고 떨어뜨린 물질이나 이런 거는 대부분 밀봉해서 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지켜서 버려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눈이 잘 안 보이시는 어르신들이나 영유아 같은 경우는 모르고 뜯고 쓰거나 실제로 뭐 안약처럼 잘못 넣었다고 보고되는 사례도 있어서 그런 보관에만 주의를 기울여 주신다면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코를 쑤셨다가 용액에 이렇게 10번을 저었다가 네. 제대로 한 게 맞나 싶어서 그 면봉을 다시 코에 넣고 그건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네.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깊숙하게 비인강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싶다고 할 때는 가장 주의할 것은 검사를 하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제끼고 환자분들이 하시는데요. 앞쪽에서 채취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많은데 비인강은 옆에서 봤을 때 턱뼈 위쪽이랑 나란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비인강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항상 반듯이 보거나 살짝 숙이듯이 하고 요 바닥을 살살살 돌리면서 끝까지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하고요.
눈이나 뭐 뇌가 뚫렸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뉴스들을 보면 대부분 위로 올라가서 5, 6cm 이상 깊숙이 찌르면 원래 결손이 있었던 분들은 정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로 가는 것을 주의하시고 세게 무작정 쑤시는 거 2가지를 주의하신다면 그런 것들은 예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고 준비를 완벽히 하신 상태에서 당황하지 않고 하셔야 말씀드린 용액에 독성 물질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쏟거나 하는 거는 대부분 급히 시도하다가 하시는 거라서 천천히 차근차근 하시면 일반인들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검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불안해하시면서 여러 키트를 바로바로 사용하시기보다는 정확한 방법으로 채취를 하시고 그리고 음성이라서 걱정이 되신다면 증상을 잘 보시거나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재검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